주식 투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왕초보가 단돈 110만 원으로 수익을 냈다면 믿으시겠어요? 심지어 꽤 쏠쏠하게요. 오늘 바로 그 비결, 복잡한 거 다 빼고 딱 4가지 핵심 원칙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아도 최소한 손해는 안 봅니다. 자, 보세요. 6.77%. 이게 바로 오늘 주인공인 한 학생의 실제 수익률입니다. 전문가 조언 듣고 딱 11만 원 넣었는데 글쎄 7만 5천 원을 본 거예요. 와, 요즘 같은 때 은행이자 생각하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 삶의 작은 행복이 됐어요. 라고요. 그냥 통장에 넣어뒀으면 몰랐을 그런 짜릿한? 내 돈이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걸 보는 그 기쁜 말이에요. 투자가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무슨 대단한 비법이나 어려운 경제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 단순한 원칙을 꾸준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학생을 성공으로 이끈 4가지 필승 원칙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만약 이 분석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미리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친구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4가지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초보자의 첫 수익 스토리입니다.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요. 전문가 말을 듣고 ETF랑 배당주에 110만 원을 넣었어요. ETF는 뭐랄까, 주식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고 배당주는 꼬박꼬박 용돈 주는 착한 주식이죠. 근데 말이죠. 이 첫 성공 뒤에는 진짜 영화 같은 우연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사실 이 친구는 그냥 배당금이나 받으려고 그 주식을 산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외국인 관광객이 막 몰려오면서 그 주식이 빵 뜬 거예요. 완전 의도치 않은 대박이었죠. 이걸 겪으면서 이 친구가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와, 주식시장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움직이는 곳이구나. 바로 이 경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첫 성공을 맛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와, 돈 더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할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들 똑같은 고민할 거예요. 내 월급에서 얼마나 넣어야 안전할까? 특히 처음에 운 좋게 돈 좀 벌면 갑자기 막 자신감이 솟구치면서 무리하게 되거든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근데 전문가의 답은 월급의 몇 프로 이런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본질적인 거였죠. 바로 네가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만큼만 해라 라는 원칙입니다. 즉, 만약에 내가 투자한 돈의 10%가 순식간에 사라져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푹 잘 수 있는 정도의 돈. 그게 바로 당신의 투자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손절을 고민하는 기준이 마이너스 10% 정도거든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까지 잃어도 괜찮을까? 만약 10만 원 정도는 없어져도 내 인생에 큰 타격은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 10만 원에 곱하기 10을 하세요. 그럼 100만 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최대 투자금인 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투자할 돈은 정해졌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언제 사야 하는가에 대한 매수의 원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와, 대박 세일이다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식은 옷이나 신발이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싸다고 사는 건 정말 위험한 갈상이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떨어지는 주식을 사는 건 타율이 1할인 야구 선수가 타석에 더 많이 들었으면 갑자기 4할 타자가 될 거라고 믿는 것과 같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잘 치고 있는 상승세를 탄 선수, 즉 모멘텀이 확인된 주식에 올라타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주식시장에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매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첫째, 주가가 일단 떨어져요. 둘째,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바닥을 다지는, 즉 안정되는 구간이 와요. 그리고 셋째, 마침내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이 3단계가 확인됐을 때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타이밍입니다. 기억하세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닙니다. 칼날이 바닥에 꽂힌 걸 확인하고 안전하게 다시 집어드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 매도의 원칙입니다. 이건 반대 상황이에요. 내가 선 주식이 막 올라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막 불안해지면서 빨리 팔아서 이 수익을 내 걸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조바심이 들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바로 돈을 더 못 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때 팔지 말걸. 이런 후에 투자해본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한순간에 다 까먹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강력하고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기계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10% 추정 매도 원칙이라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절대 팔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바로 그 최고점 대비 10%가 빠지는 순간 미련 없이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만 원까지 갔다가 2만 7천 원이 되면 파는 거죠.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을 너무 빨리 파는 후회와 너무 늦게 파는 절망으로부터 구해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입니다. 돈도 벌어보고 사고 파는 원칙도 세웠어요.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질까요? 이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도대체 진짜 투자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제발 투자를 시험 공부하듯이 하지 마세요. 두꺼운 책 10권 독파하고 경제용어 다 외운 다음에 시작해야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1년이 지나도 한 주도 못 삽니다. 진짜 공부는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아주 적은 돈으로라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아요. 그리고 내 돈이 들어간 주식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묻는 거죠. 왜? 대체 왜 오르지? 왜 내리지?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예를 들어 ETF가 뭐지? PER은 또 뭐야?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검색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이 들어간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최고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초보 투자자의 여정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밤에 꿀잠 잘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는 편안한 잠의 원칙. 둘째, 주가가 떨어질 때가 아니라 바닥 찍고 올라갈 때 사는 상승 추세 매수 원칙. 셋째, 오를 땐 끝까지 놔두다가 최고점에서 10% 빠지면 파는 10% 추적 매도 원칙. 마지막으로 책상머리 공부가 아니라 소액으로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실전 학습 원칙.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돈을 버는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결국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조급함, 나의 두려움, 나의 원칙을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가장 솔직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4가지 원칙 중에 어떤 게 가장 와닿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실제 투자 경험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모두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